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에서 그 또 데모가 나왔거든요. 저는 데모 되게 좋아합니다. 그 데모라는 건 그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특이한 게 뭐냐면 VLA가 우리가 말하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이 한일승이 되는 거예요. 진짜 VLM 같이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이 VLA 명령을 줘서 이 돌아가는 구조. 그래서 어떤 명령이 와도 막 해내는 거예요. 그런 데모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철학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뇌는 그냥 뿌려. 몸은 빌려. 근데 팔기는 일단 검사해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이 이 뇌를 뿌리고 몸은 이 휴머노이드 같은 건 다 빌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의 딱 철학이 그거예요. 모델을 뿌려요. 그러니까 뇌를 뿌리고, 근데 몸은 안 만들어. 몸은 무조건 다른 휴머노이드, 다른 로봇들을 빌려 쓰고, 근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 인스펙션, 검사 같은 태스크에서 돈을 먼저 버는 거죠. 아니 뿌린다는 게 지금 디스트리뷰트를 뿌린다고 표현한 거죠? 네. 디플로이의 관점에서 뿌린다고 얘기한 건가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이란 건 그냥 API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모델 아무나 쓸 수 있게 공개한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모델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구글 딥마인드 인바디드 리즈닝은 그냥 클라우드 인퍼런스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바디드 리즈닝 모델을 가져다가 아무 VL이나 붙여가지고 너네가 해봐. 약간 이런 주의. 물론 이제 인바디드 리즈닝 API 써야겠죠. 제미나이 로보틱스 인바디드 리즈닝 ER이라고 하죠. ER. 걔는 클라우드에서 돌고 비전이 들어가면은 랭귀지도 같이 들어가나요? 들어가면은 네, 랭귀지 들어갈 수 있죠.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아웃풋이 랭귀지랑 레이턴트 벡터가 나오나요? 아니요. 걔는 그냥 LLM 같은 거예요. 아, 랭귀지가 나와요? 랭귀지 토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꼭 예를 들어서 그 디텍션 할 때도 그 박스 치잖아요. 그럼 그 박스 사실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이제 VLA가 해야 되는 그 궤적들 있잖아요. 네. 액션 트래젝토리, 이 2D 이미지에서 액션 트래젝토리. 오케이. 아니면 서브 태스크. 그 다음 태스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공된 이미지나 가공된 랭귀지가 아웃풋으로 나오고. 네. 그게 그 나중에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그냥 데모부터 볼게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코너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냥 갑자기 빨간불 들이다 밀어. 그럼 약간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사람은 이거 약간 멈춰야 되나? 근데 이런 것처럼 여기 제미나이 모델들은 멈춥니다. I'm going to pick up the next roll of tape and put it into the blue tray. I've stopped because you're shining the bright light. Let me know when it's okay to continue. 제미나이가 지금 말한 거죠. 빨간불 들어와가지고 멈춰야겠다.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빨간불이라는 게 원래 보통 우리가 살면서 배워온 거잖아요. 빨간불이 삐용삐용 하면 멈춰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좀 알고 있나 보네요. 그런 인바디드 리즈닝이 아주 잘 된다. 머리를 가리네요 이번에는. I can't see the table or the tape anymore. Could you please move the bag? 베껴달라고. Haha, much better. Let me get back to putting that tape in the tray. 하하까지 해주네요. 이게 그 저희 콜 할 때 네. 이런 비슷한 데모 봤잖아요. 봤죠. 그 구글 딥마인드 부스에서. 네, 그때도 진짜 말들을 되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했었어요. 그랬죠. 그냥 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아이폰 준 다음에 셀카 찍어보라 맞아. 했잖아요. 셀카 찍어보라 했죠. 근데 맞아요. 저 진짜 놀랐던 게 얘가 핸드폰 어쨌든 집으려고 한 거야. 맞아요. 그랬죠. 셀카를 찍는 것까진 못했지만 네. 그래도 셀카를 찍으려는 듯한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었죠. 근데 그때는 저희가 자유로운 음성을 그냥 넣어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대답도 할 수 있네요. 일단은 비닐봉지를 묶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 핸드. 저 샬파 아니에요? 맞아요. 샬파예요. 샬파가 요새 진짜 많이 쓰여. 엄청 비싼데 그죠? 5만 달러입니다. 하나에 7,500만 원, 네. 두 짝에 1억 5천. 네. 이거 포도 넣고 야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사실 이거 되게 힘든 태스크예요. 근데 왜 힘든지 아십니까? 저 포도 부실까봐? 그거보다 이거는 텔레옵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러게 텔레업 진짜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네. 저게 이제 촉각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은 텔레업 자체가 진짜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천만다행인 건 네. 느려요. 느려도 되죠. 야 이거를 엄청 빨리 쓰면은 와 벌써 이 정도야? 라고 할 만큼 놀랐을 텐데
아니 그건 뭐 다행히 아직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다행인 거예요. 그거 여러모로죠. 너무 이렇게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 안 돼요. 빨리 발전은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소리예요?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걸 투명하게 보여준다. 근데 사실 이거 옆에다가 3배 이런 거 할 법하거든요. 네.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패킹할 때 공기 빼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건 안 했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런 영상들은 유튜브에 안 올라가 있더라. 다 이 링크드인에 올리더라고요. X랑 링크드인에만 네. 올리죠. 아니 요새 유튜브에 잘 안 올려요. 다 X에만 올리지. I'm going to put away the spray bottle with the rightmost transparent bin, and I'll make sure to leave that lovely green watering can on the table for you. Voila! 보알라 뭐야? 갑자기 왜 보알라 해요? 아니 제 프랑스인이에요? 몰라요. 왜 보알라 하는 거야? 저도 처음 봐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합니다. 이거는 그리퍼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그리퍼로 굉장히 덱스트러스하게 그 키팅 정리 이걸 그 정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느 상황에 놔도 된다. 근데 뭐 이거는 원래 다른 데서도 다 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생각보다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일단은 이거는 그런데 얼마나 로버스트하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쟤네들이 다 일단은- 학습 데이터에 있는 것만 줬으면은 어렵진 않을 것 같고 학습 데이터에도 없는 애가 뚝 튀어나왔는데도 잘하면은 진짜 잘하는 거고 요런 느낌스. 네, 일단 환경 변화에 별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되고 있다 네. 보여주고 있고 유튜브는 뭔가 날것 영상을 올리기 안 맞는 느낌? 요새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모니터링 할 때 예전에는 유튜브만 열심히 봤다면은 요새는 유튜브만 봐서는 놓치는 게 생각보다 많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미나 로보틱스 신테틱 데이터에서 뭘 했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막 책상 높낮이도 막 바꿔줘요. 네, 지금 막 책상 위치도 바꾸죠. 요새 VC들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뭐요? 저희 데모 하면은 네. 책상 높이 다르게 합니다. 갑자기 왜 VC가 나와요? 테스트 하려고? 테스트 하려고. 아,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아니 이거 저 허깅 페이스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 거기서도- 빨래 개는 거? 네. 네. 거기서도 책상 높이 바꿔가면서 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오버피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음. 되게 쉽게 보는 척도 같은 네. 느낌? 그쵸? 이제 뭐 처음 보는 물건을 잡고 뭘 해보라라기보다는 책상 높이 조절 가능한지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데모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책상 높이를 안 다른 거를 학습했다가 그게 됐다고 하면은 그게 되려고 하려면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VLA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그 VLA 윗단에 도르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럼 왜 안 될까라는 어떤 사고 과정을 스스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에서는 이 VLA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인바디드 리즈닝을 쓰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진짜 제가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VLA를 하니스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바디드 리즈닝 모델이 VLA를 하늘스하는 모델이다. 구글 그 제미나 로보틱스가 지금 나온 게 2.0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이 25년 3월 12일 날 나왔고 그다음에 1.5가 9월 25일 날 나왔고 25년도 이게 그래서 인바디드 리즈닝 1.6이 올해 4월 14일 날 나왔어요. 여기서 제미나 로보틱스 2.0이 나오더라고요. 시간 순으로는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 버전이 1.5, 1.6, 2.0 이렇게 가잖아요. 1.6에서 2.0 뛰었을 때 뭐가 명확히 엄청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서 뛰는 거예요, 버전이? 결국 이거에 베이스 모델이 있어요. 베이스 모델이 바뀌면 버전이 확 뛰는 건가요? 네, 베이스 모델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 모델이 제미나의 플래시입니다. 오. 근데 오케이. 어쨌든 무조건 플래시만 쓰긴 하더라고요. 원래 플래시랑 그 위에 거 뭐지? 프로. 울트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플래시만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플래시가 몇 빌리언짜리인지도 사실 모르죠? 모르죠. 아나요? 모릅니다. 네, 어쨌든 플래시만 가져다 쓰더라고요. 어쨌든 요번에 보여준 데모 같은 경우에 사실 성공률이 높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냥 44% 된다고 공개하는 거가. 너무 낮은 숫자라서요? 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여기서는 그냥 과감하게 숫자를 그냥 뭐 44% 정도 나온다라고 지금 공개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아까 우리가 그 그리퍼로 키팅 정리하는 거 봤잖아요. 네. 그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딱 음. 봐도. 왜냐하면 데모는 보통 음.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잘 된 것만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저게 최고 성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판단하곤 하는데 그래서 진짜 성공률이 궁금한데 여기는 이제 진짜 성공률도 공개를 했다. 근데 그냥 되게 솔직하게 이게 사실 44% 나온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제미나이 그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과제였대요. 쓰레기 봉투 묶는 쓰레기 거요? 봉투 묶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미나이 베이스에서 다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크게는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인바디 리즈닝 모델이랑 VLA랑 그다음 온 디바이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인바디 리즈닝은 전부 다 제미나이 플래시 기반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작년 3월에 봤던 제미나이 로보틱스 1.0 같은 경우에는 이 2.0 플래시를 파인 튜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5 플래시 그다음에는 2.5 플래시를 파인 튜닝한 게 이 인바디 리즈닝 1.5. 이거는 인바디 리즈닝 1.6은 사실 제미나이 3.0 플래시를 파인 튜닝한 것. 그리고 인바디 리즈닝 2는 3.5 플래시에서. 좀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버전명 같은 게. 뭐가 이상하죠? 뭐 왜 ER 1.5, 1.6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GPT도 그렇고 5.5, 5.6 이게 이제 뭔가 이상하잖아요. 버전명이. 저는 이제 좀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에 인바디 리즈닝 2 2.0이라고 한 거는 버전 업이잖아요. 1에서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많이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인바디 리즈닝 나오면서 VLA랑 온디바이스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VLA랑 온디바이스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되게 비밀스러워요. 이게 전부 다 오픈웨이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위에 거는 ER은 API라도 공개가 돼서 아마 신청한 사람만 쓸 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바디드 리즈닝은 항상 API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냥 이게 사실은 LLM이에요. 플래시를 파인 튜닝한 버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서빙을 하는데 네. VLA는 거의 컨피덴셜인 것 같아요. 그냥 파인 튜닝 했다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냥 베이스드 온 이런 다 애매한 단어를 씁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하건대 파인 튜닝인 거죠. 네. 그리고 VLA 같은 경우에도 얘가 근데 이게 어떤 백본이 뭐고 원래 뭐에서 시작했고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 1.0에 테크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얘가 distilled version of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바디드 리즈닝의 디스틸레이션이다. 네. 그 말은 뭐 티처 스튜던트 뭐 그런 구조로 뭐 한 거겠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아예 또 안 해요. 네. 그래서 추정하건대 인바디드 리즈닝을 디스틸레이션한 것들이 VLA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모델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온 디바이스 모델은 이 두 개 라인이랑 별도로 정말 온 디바이스로 돌리기 위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VLA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사실 봤던 모든 데모들은 온 디바이스라기보다는 이 인바디드 리즈닝이랑 VLA의 결합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높은 확률로. 그래서 이 온 디바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제미나이 로보틱스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트러스티드 파트너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만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VLA인데 이것도 막 뒤져다 보면은 이번에 젠마 모델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예요. 공개 뭐 많이 안 한 거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냥 오히려 트러스티드 파트너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데서 데모 같은 게 나오면서 제미나이랑 같이 해서 뭐가 됐다 막 이런 것만 나오지 맞아요. 모델에 대한 어떤 디테일 같은 거는 보통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 콜라보레이션 파트너십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체 하드웨어를 안 하거든요. 안 하죠. 모델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테크 리포트에 보면은 이런 구조를 그래도 친절하게 보여줬었어요. 멀티모달 프롬프트가 들어가서 제미나이 로보틱스의 서버가 있는데 여기에 클라우드 백본 있고 그다음에 로컬에 액션 디코더가 있다. 근데 이것도 아마 VLA일 거예요. 그러니까 VLA도 심지어 그 인바디드 리딩 말고 VLA도 클라우드 백본 있고 로컬 액션 디코더가 있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제가 로봇 연결해가지고 저 로컬 액션 디코더가 이제 그냥 컴퓨터, 로컬 컴퓨터, 데스크탑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데스크탑에다가 로봇 붙여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죠. 네. 저희가 봤었던 저기 사진에 있는 멀티모달 프롬프트라고 써져 있는
저 사진 아마도 알로하처럼 보이는데 음. 알로하에다가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걔가 로컬 액션 디코더가 돌고 있겠죠? 알로하는 로컬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에서는 사실 그 컨피덴셜 요소거든요. 우리 코랄에서도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줬죠. 근데 그나마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가면 갈수록 얘기 안 해줍니다. 네. 제가 그때 진짜 붙잡고 엄청 물어봤거든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바꿔가면서 가가지고 막 다음날 오전에 가면 사람이 바뀌어 있잖아요. 또 물어보고 누군가 대답 안 해주나 했는데 절대 대답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봤을 때는 이런 피규어들이 계속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바디 리즈닝 1.5가 오케스트레이터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VLA 모델을 컨트롤한다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틱 시스템이다라는 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ER은 Thinking, Tool Use, Planning 이런 걸 다 한다. 그러니까 그냥 LLM이에요. 이 LLM이 VLA를 harness한다 라고 본인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구조가 요새는 또 엄청 유니크하진 않아요. 클로드 엔트로픽이 그 클로드 가지고 VLA를 막 조종을 하잖아요. 컨트롤하는 거 있었죠. 네. 네. 그 방법 N 가지 중에 하나였죠. 한 저런 가지죠. 방식이. 네. 요새는 이런 인바디 리즈닝이든 베이스 모델이든 로보틱스 프라이어 노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요새 가능하다. 근데 물론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런 식의 어떤 하네스를 잘 만들어야겠죠. 네. 근데 제미나이 ER 저 때 나왔을 때 저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두 개 나눠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인바디 리즈닝 하고 VLA 안쪽에서 돌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클라우드 인퍼런스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제 피지컬한 어떤 로봇은 저기 현실에 있는데 네. 여기서 엣지 컴퓨팅을 안 하고 네. 이걸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다고? 네.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비전 그쵸? 정보 같은 거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라서 꽤나 무거운 건데 그리고 액션이 바로바로 나야 되는데 그럼 레이턴시가 되게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클라우드 인퍼런스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네.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 조직은 진짜 이 제미나이 모델을 만드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조직이 만든 걸 그냥 파인 튜닝한 조직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미나이 플래시가 들어가는 그 프리트레이닝에 기여를 하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미나이 플래시를 처음부터 프리트레인 할 때부터 데이터에 저런 데이터들이 섞여 있겠네요. 그쵸. 네. 근데 그것도 잘 얘기해줘요. 어떤 데이터가 프리트레이닝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힌트를 주더라고요. 저 팟캐스트에서요. 네. 네. 근데 저 구글에서 하는 구글 디벨로퍼스 채널에 아마 올라오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채널에 올라오는 팟캐스트에 힌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연구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시행착오라던가 그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 휴머노이드 서밋이라는 곳에서 또 캐롤리나 그 아까 네. 여자분 VP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는 제미나이 팀의 일부분이다. 실제로 프리트레이닝에 기여를 한다. 여기서 스파셜 언더스탠딩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모델 자체가 실제 실세계에서 이 피지컬 노울리지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파인 튜닝 시켜서 로보틱스 쪽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봇을 위해서 제미나이가 가져야 하는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로봇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미나이한테다가 이미지 넣고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이 이미지 보고 어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할 때 컴퓨터 화면만 넣는 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넣잖아요. 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아 그거 내가 세차장 가려면은 지금 뭐였죠 그게? 뭐 10m 남았는데 뭐 차 타고 가야 되냐 걸어가야 되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이해 잘 못하는데 네. 피지컬 월드에 대한 널리지가 없으니까 네.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을 위한 제미나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네. 제미나이의 진짜 지능을 올리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온라인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특이했던 게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아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저기 피지컬 인텔리전스나 이런 회사들도 사실 구글 걸 써요. 팔리젠마 같은. 근데 사실 이거는 베이스 모델을 이제 뭐 프리트레인 된 모델을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미나이는 이 VLM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게 애초에 회사 비즈니스랑 굉장히 얼라인돼 있거든요. 목표 자체가 그 API를 파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로보틱스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더 넓히겠다는 거죠.
그게 되게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진짜 자사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기 위해서 스크래치부터 다 만들겠다? 여기입니다. 데이터셋을 공개하는 게 진짜 오픈소스인 듯. 일단 뭐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공개를 여러모로 안 하고 있는데 데이터셋도 공개하고 레시피까지 공개해야 오픈소스이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근데 오픈소스는 여기는 지향하는 데가 아니긴 하죠. 젠마 시리즈만 오픈소스로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도 오픈 웨이트. 오픈 웨이트예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제미나이 로보틱스에서 그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로봇 데이터를 이조합 저조합 다 넣어봤을 거 아니에요. 스파셜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돼라는 것까진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서 언급을 하기에는 액션을 넣으면 안 된대요. 제미나이로. 처음에 네, physical thing 뭐 we add physical thing into the model. 프리트레인드에는 피지컬 띵을 넣었더니 별로였다. 이런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제미나이의 그 제너럴한 어떤 knowledge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 모션 정보를 넣는 건 도움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motion is not something that you inherit from Gemini today. 사실 today죠. 아직까지는 이 액션 데이터들을 넣는 거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사실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스파셜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박스 치는 거, 좌표, 바운딩 박스 같은 거 치는 거, 아니면 뭐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넣고 얘가 왼쪽에 있어, 얘가 오른쪽에 있어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왼쪽으로 대답하는 거. 네, 이런 예를 들면 것들인 것 뭐 같고. 아까 포도 같은 거 넣으려고 해도 포도는 뭐 꼭지를 잡아야 되고 비닐 열려면은 뚜껑을 이렇게 잡아서 아무튼 이렇게 밀어야지 지퍼가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체인 오브 서트 같은 텍스트 네. 데이터 같은 것들은 프리트레이닝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 관절각 같은 것들은 프리트레이닝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수정한 건데. 근데 뭐 그럴듯한데요? 왜냐면 그 모션의 밸류라는 거는 사람도 우리 관절의 관절값을 뭔가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이 사고 과정에 그런 것들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프리트레이닝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있고 아닐 텐데 여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한 힌트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모션 데이터, 액션 데이터는. 네. 그래서 구조가 이제 갈라져 있는 거고 인바디드 리즈닝으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디스틸레이션 해서 VLA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 인바디드 리즈닝 라이브 API가 이게 1Hz로 돌고 있고 얘가 프롬프트를 날려서 이 VLA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베이스의 벨로시티, 엔드 이펙터 포즈, 그 다음에 뭐 손가락의 관절, 뭐 조인트 포지션 이런 것들을 출력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것도 사실 좀 하이 애브스트랙션 같은 거거든요. 이걸로 실제로 로봇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건 엣지에서 도는 거죠. 그 엣지로 돌 때도 뭐 그 컨트롤 스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앞으로 갈 때 그 몸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 뭐 내재된 RR 폴리시 같은 게 홀바디 컨트롤 하겠고요. 이런 구조로 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게 그나마 제일 정량적으로 제가 본 수치들입니다. 네, 요거는 5Hz로 서버는 5Hz로 돌고 그다음에 이 액션 청크는 50Hz니까 1초에 50개 나오는 액션 청크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가 나오냐? 이것도 심지어 그 가면 갈수록 검열이 돼요. 이게 실리콘밸리 때였고 네. 이게 도쿄 때인데 최근 휴머노이드 서밋. 네, 최근 휴머노이드에서 이거 없어졌어요. 뭔가 글이 줄어들었네요. 점점 없어집니다. 분명히 같은 슬라이드 같아 보이는데 검열했다. 이 정도의 디테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harness란 단어를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 로보틱스도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군요. 네, 이제 이런 용어가 굉장히 유니버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VLA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서 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사실 세이프티예요. 로봇은 세이프티가 아무래도 근데 그 세이프티라는 게 사실 되게 뭐랄까 우리가 지금의 프론티어 LLM들도 그 세이프티 고려할 게 되게 많잖아요. 이 세이프티를 고려하면서도 지능도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냥 단순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에서는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이프티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보일 때는 좀 더 천천히 접근해야 된다거나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하이 레벨 리즈닝의 영역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요? 주먹질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주먹질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VLA는 이제 저희가 사실 봤을 때는 어떤 정해진 프롬프트 안에서 뭐 빨래 접기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옆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얘가 바로 멈출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안전 개념을 VLA한테 완전 맡기는 것보다는 좀 더 상위 지능의 VLM한테 맡기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애기가 로봇 근처로 걸어갈 수도 있는데 얘가 빨래 접으려고 막 움직이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고려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 그거를. 그러면 이제 인바디드 리즈닝 같은 큰 상위 지능이 해야 되냐? 아니면은 저 로우 레벨한 액션이 툭 튀어나오는 더 아랫 레벨에 있는 모델이 해야 되냐 하면 뭐 제 생각에 상황마다 둘 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VLA가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다양한 모든 엣지 케이스들을 다시 다 모아서 VLA한테 먹인다? 보다는 이 구글 딥마인드의 방법은 진짜 파운데이셔널한 VLM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본 이 빨간색 라이트를 켰을 때 멈춘다라는 것. 네, 저것도 인바디드 리즈닝이 말로 대답을 한 거니까 빨간색이네 멈춰야지. 그쵸. 이게 이제 상위 지능이 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런 데모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보니까 휴먼, 에이전트, VLA 뭐 여러 개의 오케스트레이션 구조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VLM 상위 VLM이 로우 레벨 VLA에게 명령하는 구조. 이게 근데 엄청 어려워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간단합니다. VLM이 엑스큐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LA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 베타가 나실 때까지 이 베타는 종결 조건이거든요. 어떤 특정 종결 조건이 도달하지 않을 때는 VLA가 계속 익스큐션을 하고 그 종결 조건이 도달하면 그 다음에 VLM이 또 돌고 이 while문의 while문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리즈너블하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다 생각할 법하고 네 그렇게 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사실 이게 뭐 제미나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 많은 곳에서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건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 보여줬던 하이로봇이라는 것이고 네, 피지컬 인텔리전스는 보통 이렇게 분리하진 않았잖아요 이때까지는. 그게 분리를 해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파이 0.5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안 하지만 이 하나의 모델이 서태스크 플래닝도 하고 그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가 액션 모델 붙여서 출력하고 이러는 구조거든요. 근데 회사마다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파이는 그냥 이걸 모놀리틱한 하나의 VLA로 다 하겠다. 라면은 저기 구글 딥마인드는 나누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굳이 말하자면은 구루트에서도 시스템 2, 1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먼저 이제 피규어도 시스템 012 맞아요. 있었고요. 피규어도 210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을 나누냐 그리고 그 각 시스템이 VLM이냐 아니면 그냥 좀 더 똑똑한 VLA냐 이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어떤 이런 계층적인 구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보는 요새 LLM 뭐 클로드 코드 같은 거 보면 사실 단일 LLM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LLM들의 조합인 거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로보틱스는 더 이렇게 시스템화돼 가고 있는 거죠.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저는 궁극적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요? 궁극적인 길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모델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로봇은 현실적으로 큰 모델을 다 인바디드 저 몸체 안에서 돌리기가 힘드니까 저런 구조로 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가는 건 이해를 하지만 하나의 모델이 다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요? 하나의 모델이 다 하면 좋은 게 좋을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클로드 코드도 되게 다양한 모델들의 조합이잖아요. 아니죠. 하나의 모델이죠. 예를 들어서 클로드 코드 키면은 이 세션 이름 정의해 주는 건 하이쿠고 메인은 뭐 오퍼스고 그다음에 뒷단에서 또 세이프티를 봐준 애가 또 있을 거예요. 그건 있을 텐데 네. 제가 어떤 컬코한테다 뭐 해줘라고 했을 때 걔가 그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 토큰이 나올 때까지 모델이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 개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 개요 그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페이블에서 바로 오퍼스로 내리거나 막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API 그러니까 토큰 하나 탁 나왔을 때는 모델이 여러 개는 아닐 거고 토큰이 나와서 이건 대답 못합니다 라고 하면 모델을 바꿔서 내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이프티라고 생각하면 같은 이치긴 하겠다. 그렇겠네요. 이 명령어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판단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모델이라고 들었어요. 그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가 보는 요새 에이전틱
거 보면은 얘가 막 서브 에이전트를 소환해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낮춰서 여러 부를 개, 수도 있죠. 소넷 그쵸.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개체의 이제는 시스템인 거죠, 사실. 단일 모델 하나, 단일 에이전트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맞는 말이네요. 여러 개의 모델로 조합을 써서 돌리는 게 당연히 어떤 효율적인 스위스팟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설득 당했습니다. 갑자기 설득당하셔가지고 당황스럽네. 네, 아니 뭐 설득 당할 수도 있죠.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아, 그쵸. 이런 것도 여러 모델의 조합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 모델 쓰는 게 맞네요. 코드 as policy 쪽도 GDM이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발전해서 VLA as tool 저렇게 쓰려고 하는 접근, 그때 그 클로드의 접근 그런 거죠. 하위 VLA가 상위 VLA, 여기서 아마 상위는 VLA는 아닐 거고 VLM일 텐데 VLM의 말을 잘 알아듣게 하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 학습을 시켜야겠죠?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 VLM, 여기선 Embodied Reasoning 모델이 내뱉는 명령들을 찰떡같이 알아듣도록. 그게 그 VLA가 그 아마 더 좋아하는 명령 셋이 있을 거예요. 예를 있겠죠. 들어서 pick up the mouse on the dish라고 했을 때 pick and place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VLA는 move the mouse on the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아는 VLM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셀프 임프루먼트일 수도 있죠. 어떤 이 VLA가 어떤 프롬프트에 대해서 더 좋아하는지를 뭐 VLM이 더 좋아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런 게 하네스랑 짝을 맞춰서 학습해야지 모델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글쎄, 그거는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VLM한테 계속 막 프롬프팅 막 VLM이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성공률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거의 테스트 셋에 맞춰서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이제 샘플링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방법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음. 진짜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진짜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는 게 트레이닝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한 임프루먼트의 정의도 되게 다양한 것처럼 네. 아니 뭐 되게 멍청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제가 한국말로 말 시키면 잘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Embodied Reasoning 모델이 제가 한국말로 시켜도 영어로 바꿔서 VLA한테 내려줄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 그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랄에서 우리 이거 영어로 할 필요 없었거든요. 네. 야, 셀카 찍어봐 하면은 얘가 알아들어서 VLA한테 영어로 프롬프팅 하는 거잖아요. Users want to 뭐 take a photo of himself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가 대답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잘 짝을 맞춰주는 거 당연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VLA가 못 푸는 엣지 케이스를 상위 레벨 에이전트가 코드로 풀고 일반적인 것은 VLA로 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상위 모델이 자기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서 생각해서 자유도 있게 풀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풀려고 하겠죠. 뭐 세신님이 말씀하는 게 그 네. 코드에서 폴리시도 이제 뭔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VLA는 진짜 액션 청크를 내뱉는 건데 코드에서 폴리시는 이 모션 플래닝 이 궤적을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물체의 위치를 안다 쳤을 때. 네, 그렇게 해서 코드 돌려서 런 시키고 또 다시 코드 짜서 코드 런 그렇죠. 네, 시키고. 그게 실제로 더 좋을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요? 강체? 예를 들어서 뭐 강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처음 보는 객체인 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이 핸드폰을 어떻게 집어야 된다는 그 어포던스는 사실 사람은 명확하게 아는데 로봇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 사람 손이라면 이렇게 잡는데 이 그리퍼라면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 뭐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더 똑똑한 모델이 이 그리퍼를 이렇게 갖다 쓰 이렇게 잡아야 돼. 라는 걸 코드를 짜줄 수는 있죠. 아니면 진짜 처음 보는 물건들은 VLM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파지점도 모르니까. 네. 근데 이 VLM들이 보고 여기를 그립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코딩을 그 궤적을 코딩을 해서 잡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다양한 폴리시들을 조합을 잘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좀 미래 그 모델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다 VLA가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우리는 그 사실 진짜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가 막 번역도 잘하고 코딩도 잘하고 숫자 계산도 잘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진짜 저는 LLM은 진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하나 다 해먹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액션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액션은 과연 그럴까? 데이터 없어서? 아니, 하드웨어가 너무 다양하니까. 일단 뭐 핸드도 있고 그리퍼도 있고 그리퍼랑 핸드랑 다 똑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 그 언어라는 거는 그 토큰, 랭귀지 토큰은 완전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령 우리가 맨날 새로운 언어들이 막 나와. 막 북한말, 갑자기 북한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종류의 언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게 될까요? 갑자기 언어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네.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언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한국어를 마스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영어도 마스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국어만 마스터했을 때는 몰랐던 지능이 영어를 마스터하면서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어떤 없는 개념들이 영어에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그 다음은 코딩이라는 언어를 마스터하고 수학이라는 언어를 마스터하고 할 때마다 무언가 그 언어에서 표현되지 못했던 어떤 지능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똑똑해서 한국어를 해도 코딩을 할 줄 알고 수학을 할 줄 알면 한국어를 더 잘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액션도 몸체가 다 다양하잖아요. 이 몸체도 하고 저 몸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만약에 몸이 이제 개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개의 움직임을 다 이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 몸으로 돌아와요. 그런 지능들이 추가가 돼서 사람 몸에서 그런 거 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액션이 더 똑똑해질 수 있다. 아 맞아.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당장은 우리도 그 전에 결국은 한국어를 더 잘하는 모델이 있었고 영어를 더 잘하는 모델이 있었고 코딩을 더 잘하는 모델이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다 통일시킨 거잖아요. 네, 점점점.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로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직전까지는 뭐 손에 더 좋은 모델, 뭐 그리퍼에 그건 더 좋은 동의합니다. 모델, 특정 태스크에 더 좋은 모델, 네. 이런 조합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뭐 상위 VLM 뭐 이런 구조가 잠깐은 더 유행할 수 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궁극적인 방향을 얘기한 거긴 한데, 네, 중간 과정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댓글이 많이 쌓였는데, 노토가 구성 요소들끼리 자연어로 얘기하는 건 좀 웃기네. 합의 VLA가 네. 벡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어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모델들끼리. 네, 그죠. 듣고 보니까 그게 좀 웃기긴 하네요. 얀루쿤 말대로 LLM이 해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얄록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LLM이 해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랭귀지로 지능을 만든다는 게 다른 그 어떤 데이터로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른 비전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너무 스펄스하고 뭐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안드로이드랑 비슷하게 모델하는 쪽이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층을 설계해주고 하드웨어들이 거기에 맞추면 일반화될 것 같은데 쉽은 일은 아니죠. 무슨 뜻이죠? 위아래가 앱스트랙션 레벨이 있어가지고 두 개가 서로 끼워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사실 스탠다드 같은 걸 정의하자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유니버셜한 엔드포인트, 유미 같은 맞아요. 접근이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의 맞아요. 언어라는 게 이미 사실 유니버설한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거고 로봇에서도 그 너네 관절 다 이렇게 돌려 라든지 아니면 텍타일 센싱만 해도 사실 텍타일 이거 종류 엄청 많은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텍타일 센싱 값을 뭐 다들 뭐 10/10으로 맞추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압축해서 특정 모양의 벡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될까요?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바퀴 4개를 쓰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주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로봇은 그럴까? 뭐 그리퍼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뭐 이러니까. 그리퍼도 있지만 막 석션 그리퍼도 있고 너무 다양하죠 사실. 호환성 규격이 일단 지금은 그래서 1번 후보 휴머노이드인 것 같죠? 인간을 호환성 규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잠깐 자랑하자면 뭘 제가 2년 전에 특허낸 게 있거든요. 이거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이 VLM이 막 VLA나 뭐 디퓨전 폴리시나 광학습에다가 프롬프팅하는 거거든요. 네, 제미나이가 님 특허를 썼어요? 베낀 것 같습니다. 이게 님 특허라고요? 이거 제 특허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 막 온라인으로 이제 막 리얼타임 플래닝 하려면 이렇게 되지 않냐 라면서 이제 특허냈던 거거든요. 근데요? 그냥 자랑입니다. 제미나이랑 똑같다고요 지금? 제가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VLM과 VLA의 하니싱 구조를 생각을 했었다. 제미나이가 제 특허를 침해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똑같죠? 이 VLM과 그 다음에 뒷단에 있는 VLA를 한일성하는 구조, 이 폴리시 익스큐션. 네. 이런 못 나오잖아 쇼츠가. 하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악플 오지게 난 다음에 이제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 그 말씀드린 그 하닐스 구조가 네. 요새 많이 나와요. 뭐 논문들도 이런 거 나오고 뭐 요새는 이제 GAP라고 해서 그래프에서 폴리시라는 논문도 있고 네, 요새 다양하게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구조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는 모델만 만드는 회사니까 어느 회사랑 이제 좀 콜라보를 하냐라고 하면은 앱트로닉, 보스턴 다이내믹스, 에자일 로보틱스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실 많이 보는 콜라보가 앱트로닉이랑 보스턴 다이내믹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아폴로가 항상 데모로 나오니까요. 그건 앱트로닉입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굉장히 요새 뭐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가 나와요? 그냥 한 말입니다. 뭘 좀 알고 계신가 본데. CS에서 네.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 측이랑 뭘 많이 했거든요. 네, 올해 초 CES요. 올해 초 CS에서 그때도 이 캐롤리나 그 부사장이 네. 실제로 같이 등장을 했어요. 이때도 이 문장 자체가 이래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사람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고 이런 걸 하려면은 AI가 필요한데 그때 캐롤리나가 이 문장을 받아가거든요. 우리가 World's Most Advanced Robotics Foundation 모델을 만들 거고 그걸 하드웨어에다 아틀라스 이런 데다가 디플로이를 할 거다. 그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GDM 같은 경우 GDMR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는 이 뇌를 뇌를 이제 뇌를 뿌리고 몸은 빌리고 검사는 판다 했잖아요. 실제로 팔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팔고 있냐면은 이 인바디드 리즈닝 1.6이 이 API로 다 풀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걸 씁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채널에 저 써서 스팟이 돌아다니면서 뭐 계기판 눈금 같은 거를 읽는 데모였나? 맞아요. 그런 네. 데모 있었죠. 그러니까 계기판을 눈금 읽으려면은 일단 막 확대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에이전틱 비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해서 실제로 BD에서는 ER 1.6을 쓴다. 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어. 우리도 가다가 저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몸이 가서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액션을 컨트롤해야 비전 신호도 더 우리에 맞는 비전 신호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리즈닝 모델이랑 액션 모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더 필요한 정보를 얻고 더 해석을 더 잘할 수 있다. 공간에 대한 해석을. 그걸 맞죠. 그걸 딱 액티브 비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전 자체가 가서 할 수 있는 것. 옛날에 이제 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목 액션으로 출력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는, 손에 가리면 고개 돌려서 들여다보고 이런 모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바디드 리즈닝 모델은 그 로봇에 들어가는 과정이 좀 길더라도 이미 이런 유즈 케이스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다양한 휴머노이드 회사랑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인바디 리즈닝 뭐 이미 돈 주고 팔고 있고 인바디 리즈닝 이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떻게 트래젝토리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출력할 수 있어요. 저게 아웃이 이미지로 아웃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오버레이로 할 수 있게. 초록색 포인트들이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밸류가 그냥 좌표랑 뭐 뭔가 거기에 리즈닝 말이 써 있겠죠? 뭐 네, 텍스트도 당연히 이거 자체가 아마 텍스트로 나오는 거예요. 저거 신청하면 쓸 수 있다던데. 인바디 리즈닝? 네.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거 그냥 그 구글 스튜디오였나? 뭐였지? 거기서 쓸 수 있어요. 벌텍스 AR 스튜디오인가 거기서. 네. 예전에는 개인은 신청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나 다 쓸 수 있게 바뀌었나 보네요. API로 풀려 있어요. 쓰려면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킵했던 논문 중에 하나도 그 인바디 리즈닝 모델을 써서 VL을 컨트롤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데모들은 사실 제가 보기엔 텍타일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이 샬파가 텍타일로 되게 유명한 핸드인데 의외로 텍타일을 다 안 쓰더라고 샬파 거를. 텍타일을 잘 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참고로 그 오리가미 챌린지라고 아이로스에서 그거는 경이로워. 진짜 잘해. 이 샬파 핸드로. 근데 다 샬파 핸드만이죠. 그거 샬파 핸드로만 하긴 해요. 근데 그건 텍타일이 무조건 필요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텍타일 없이 종이접기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캐롤리나가 실제로 이 팟캐스트에서 진짜 써보지 않았다. 거의 안 써봤다. 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텍타일 센서가 저기 달려 있으니까. 근데 텍타일 그냥 딱 봐도 바로바로 쓰기가 힘든 게 텍타일도 정보가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앱스트랙트 된 정보가 아니라 이 모든 포인트가 시간 단위로 쭉 다 밸류가 나오니까
이 텍타일을 인풋으로 받는 모델을 새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텍타일이 인풋인 데이터 셋이 공개된 게 없잖아요, 거의. 많이 없죠. 예. 쉽게 이렇게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 보통 대부분 다 직접 모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근데 그걸 구글 딥마인드가 직접 안 하겠죠. 왜냐면 그걸 모으려면 찰파 핸드에 맞춰서 모아야 되니까 찰파 핸드 한 개당 데이터가 하나씩밖에 못 모이니까 찰파 핸드가 엄청 비싸니까 데이터를 마구마구 모으는 게 이제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 텍타일이 센서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만약에 샤파 핸드로 무조건 텔레업을 해서 텍타일 정보를 모아야 된다? 그러면 스케일업을 하지 않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텍타일은 뭐 아직은 네, 좀 멀었죠. 그래서 뭐 여기 손에다가 텍타일 센서를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냥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장갑을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보통 텔레 오퍼레이션 할 때도 이 장갑을 낀 다음에 그 장갑을 리타겟팅해서 로브 핸드로 바꾸거든요. 그런 것처럼 텍타일 정보도 리타겟팅 느낌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아, 될까요? 모르죠. 근데 되게 해야죠. 그런 딱 것들을 들어도 보고 바로 아주 쉽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생각보다 네. 저는 프로미싱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궁금했던 게 이게 지금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의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정부가 휴머노이드를 외국산에 다 밴 때렸어요. 왜요? 아니, 외국산은 어디까지예요? 외국산이 이게 놀랍게도 중국산을 한 게 아니에요. 미국 제외 다. 미국 제외 다. 근데 조건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완제품, 미국 완제품은 괜찮대. 부품은 중국산이어도 된다. 이 외산의 정의가 아메리카에서 조립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부품 원가 65%가 미국산. 그럼 35%까지는 중국이어도 된다. 근데 그 35%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걸 우겨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격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상 핵심 부품, 음. 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이라고 하면 가격을 다 차지하는 게 뭘까요? 액추에이터긴 하죠. 액추에이터겠죠. 아무래도 그거랑 이제 칩이 만약에 들어가면 칩 들어가는 거. 사실상 액추에이터를 중국산을 쭉 다 쓰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저 정도 비율이면?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또 우회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그 미국 휴머노이드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사실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플 거예요. 그 미국 휴머노이드 회사들도. 피규어? 테슬라, 네. 그 다음에 원엑스가 있습니다. 일단 뭐 피규어만 예를 들어도 피규어의 저 휴머노이드 원가의 65% 미국산 맞추기가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뇌피셜입니다. 그러면은 그 휴머노이드는 미국에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출은 가능한가? 저는 살 수 있나요? 제가 구매한 원엑스는 미국인보다 제가 먼저 받을 수도 있네요. 그거 일단 오긴 하나요? 그거? 몰라, 안 와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어쨌든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모델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게 미국산 휴머노이드든 중국산 휴머노이드든 상관없어요. 네, 누구한테 호재예요? 본인들한테 호재지 않을까요? 미국인들한테? 아니요,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한테. 딥마인드 로보틱스한테. 왜요? 근데 이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 호재가 아니라 그거 빼고 나머지한테 다 악재인 거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회사들한테 악재라고요? 근데 보통 피규어든 뭐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네. 모델도 같이 하니까 피규어나 썬데이나 다 이런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모델 업체 경쟁자로서 남들한테 악재라서 구글 딥마인드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약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심리를 얘기하는데 잘못한 것 같은데 네, 무슨 이제는 이해는 했어요. 이 모델 만드는 건 원가가 아닙니까? 휴머노이드한테서? 휴머노이드 AI 만드는 건 원가가 아닌가요? 이제 부품 원가라고 써있긴 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가면 갈수록 애매한 게 이게 또 보니까 휴머노이드 정의가 생각보다 넓대요. 스마트 카, 네. 로봇 청소기도 다 휴머노이드예요. 2kg 초과한 로봇 청소기도 휴머노이드네요. 어쨌든 이게 되게 최근 뉴스가 아마 계속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다행인 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하드웨어를 그래도 한국에서 조달을 해서 미국에서 만든다. 아니 하드웨어 대부분을 한국에서 조달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거는 뉴스로도 꽤 나와 있어요. 이건 처음 한 사실이네. 어디지? 현대 모비스나 뭐 이런 데서 뭐 어디서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런 뉴스 막 나오고 있고 요새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게 액추에이터 만드는 거거든요. LG도 그렇고 그렇죠. LG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법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외국산이지만 근데 거기서 동맹국은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다. 확실히 미국이 요새 좀 빡세긴 해요. 여러모로. 근데 이 계기가 제가 리서치한 바에 의하면 그 로봇 청소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미국에도 로봇 그 중국 로봇 청소기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달리 말하면 미국 가정에 이 중국 이 로보틱 그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는데 이게 보안이 좋아야 되잖아요.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원래 마치 예전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휴머노이드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를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적국의 기기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에 깔려 있다라는 게 용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당연하죠. 그래서 뭐 중국도 똑같이 테슬라는 뭐 중국 정부 뭐 기관에서는 뭐 못 들어다니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당연히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휴머노이드가 워낙 이 서플라이 체인이 자동차만큼 더 복잡해질 거잖아요. 뭐 아마 그러겠죠.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 2.0 나왔다.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 2.0 인바디 리즈닝 나왔는데 이게 왜 잘 되냐? 사실은 제미나이 로보틱스 팀이 이미 이 베이스 모델 제미나이 플래시 3.0 이런 모델들의 스파셜 언더스탠딩 쪽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로보틱스에 접합한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들은 모델만 만들고 있어요. 하드웨어를 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런 휴머노이드 규제 같은 게 보면은 이 하드웨어에 종속된 모델들이라는 게 지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하드웨어 어그노스틱한 모델들이 핫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미나이 로보틱스에 이게 지금 굉장히 막 내러티브에 맞게 뭔가 흘러가는 느낌이 지금 드는 거죠. 오케이. 구글 사라. 구글 사라? 바로 대답 못 하시네요. 제미나이 때문에 산다기보다는 네. 진짜 이것 때문에 약간 생각이 들 수도? 로보틱스 때문에요. 어차피 좀 미래를 생각해 보면 로보틱스가 시장이 엄청 큰 거 확실하니까. 제미나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데까지 같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가 된다. 안 오케이. 그래도 최근에 구글의 그 인사가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저도 이것 때문에 저기 로보틱스 쪽에도 뭔가 있나 싶었거든요. 네. 사실 없더라고요, 딱히. 로보틱스는 딱히 변화 없었다.